네, 새해 첫 주 사사건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여러 분야의 새로운 흐름들, 혁신 방향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올해 소비 쪽 트렌드 좀 짚어보죠.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있군요. 전미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어떤 일 하는 데입니까, 정확히? 네, 아마 언택트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심비, 소확행 그런 트렌드 키워드를 만들어서 책을 발표하는 센터입니다. 줄임말 연구하는 데는 아니고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심비, 소확행. 네, 소확행, 언택트 다 저희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 자, 불황기잖아요. 지금 이제 경기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소비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갑니까? 네, 사실 소비 트렌드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 미디어,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또 팬데믹 같은 질병까지 사실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요. 네. 지난 한 2, 3년간 우리가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면 2023년이야말로 경제 영향만을 오롯이 받는 그런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그동안의 호황기 소비에서 불황기 소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불황기 소비하면 빨간색 립스틱 잘 나간다, 치마가 짧아진다, 뭐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보통 불황기 소비에는요,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조금 고급진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커지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해 주셨죠. 립스틱 효과처럼 내가 돈을 썼을 때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적은 그런, 돈으로도 확실한 거. 그렇죠. 그런 효율적인 소비도 증가합니다. 네. 자, 6개월 전부터 내년 트렌드 수집하신다면서요? 네, 어떤 게 좀 맞습니다. 나왔습니까? 저희 3월부터 사실은 2024 트렌드 준비할 거고요. 3월부터요? 네, 유고 지금은 지금이 이제 짧은 휴식기군요. 그렇지. 잠시 2023년도 이제 조사하고 있는 그런 네. 시기입니다. 선정 작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요? 네, 저희는 이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의 모든 산업을 스크리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트렌드 헌터 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헌터. 예, 한 규모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다양한 산업에 골고루 분포해 계시는 일반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저희에게 첫 번째로 트렌드를 제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센터 안에 있는 연구진들이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뭔가 뭐 심층 면접 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렇죠. 대규모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자, 12간지와 엮어서 키워드를 제시하시던데요. 올해는 뭘 좀 제시하고 계세요? 네, 2023년은 검정색 토끼, 개묘년의 해라서요. 저희가 레빗 점프라는 예쁜 단어를 만들어봤습니다. 레빗 점프. 네, 토끼는 걷지 않고요. 깡총깡총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토끼를 보시면 잔뜩 웅크리고 있는 토끼가 있는데 그런 토끼일수록 더 멀리 도약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분명 2023년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토끼처럼 한번 도약해보자, 새로 한번 그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총칭으로는 레빗 점프라고 제시하셨고 10개 키워드가 지금 나와 있네요.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좀 어려워요. 근데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잘 모르겠네요. 읽어만 봐서는. 자,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 제시하시겠어요? 네, 무엇보다 저희 10개 키워드의 첫 번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업하시는 분 혹은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항상 어떤 집단을 볼 때는 평균값을 찾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평균값 근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죠. 그렇죠. 정규 분포는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평균 가까이에서 살고 있다. 난 평균과 같은 사람이다. 소득이 평균 수준이다 하면은 뭔가 안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이제는 그런 평균값이 별로 우리 삶에서 의미가 없을 거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우리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오른쪽과 왼쪽이 쏠리면 중간쯤에 위치할 평균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얇아지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요즘 초다극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존재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을 개개인성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 때도 평균은 필요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압도적 1등이 시장을 완전히 휩쓸어 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트렌드를 따라갈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평균값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전형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값을 쫓지 마시고 그 불안감을 극복하시고 나만의 길을 선택하고 나만의 소비자를 찾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략들이 주요하다라는 의미로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극화의 영향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아주 힘센 어떤 공급자가 시장을 휩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체리 슈머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체리 슈머는 불안기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인데요. 보통 경기가 나쁘면 가성비 소비가 뜹니다. 가성비란 제가 원래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것과 비슷한 어떤 효과를 가지면서도 가격이 적절한 그런 제품을 찾는 건데 요게 요즘 가성비가 아닙니다. 옛날 가성비입니다. 요즘 소비자들 특히 체리 슈머처럼 뭔가 똑똑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줄 아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쏙쏙 빼먹는 그런 소비자들은 그런 식으로 플랜 B라고 할까요? 대안을 찾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냅니다. 네. 그걸 저희가 체리 슈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0만 원짜리 비싼 와인이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맛이 나는 10,000원짜리 와인을 마시면 옛날 가성비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 잠실에 가시면 한 와인 가게가 큰 게 생겼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 50만 원짜리 와인을 조각 내가지고 한 잔씩 판답니다. 제가 거기서 딱 한 잔만 먹어보고 비싸니까 2잔은 안 마십니다. 그렇게 이런 와인은 이런 맛이구나를 느끼게 되면 그거는 요즘 세대의 가성비입니다. 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등장을 저희가 체리 슈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우, 현명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네요. 네. 자, 세대 교체도 영향을 좀 미치겠어요. 요즘 세대들은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이 젊은 세대들의 변화를 직장인 트렌드에서 찾아봤습니다. 오피스 빅뱅이라는 트렌드인데요. 네. 사무실로부터 비롯된 작은 변화가 우리 사회에 거의 빅뱅 수준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오피스 빅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속성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이 회사를 30년 다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죠. 네. 요즘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직장인 리스트가 네카라, 쿠베, 당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조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확실히 요즘은 서비스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네카라, 쿠베, 당토를 꼭 가고 싶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를 도장 깨기 하듯이 3년씩만 다니겠대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겠다 이게 그렇죠. 아니고요. 3년씩 다니면서 내 몸값을 한껏 끌어올린 다음에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평생 직장을 가져야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다르고 또 조직에서 내가 뭐 계속 승진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승진을 거부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힘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직원들이 자꾸 나가고 퇴사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보거나 이 기업 집단의 시각으로 보면 기껏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열심히 교육시켰더니 2, 3년 일하고 그냥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럼? 네, 어떤 회사는 복지를 굉장히 조금 더 핀셋 복지라고 직원들이 복지라고 느낄 수 있는 재밌는 복지를 만들기도 하시고 성과금으로 유혹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한다는 느낌을 줘라.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회사가요, 우리 직원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너 어깨에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어우,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다, 어떤 능력치를 함양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 성장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 변화라 그럴까요? 그런 HR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기업 문화보다는 영화나 그 미드 같은 데서 봤던 미국 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약간 가벼워지면서 개인의 성장에 더 무게를 두는. 자, 지금까지는 MZ세대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알파 세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또 알파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X세대, Y세대, Z세대 다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MZ의 그 다음 세대를 알파벳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대신 A는 아닌 알파를 써서 2010년생보다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보다 어린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2010년도 이후 출생한 아이들. 맞습니다. 2023년에 아마 중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보다 어린 친구들을 알파라고 보통 전 세계적으로 통칭을 하고 있고요.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네, 이 세대들은 일단은 내가 주목받아야 됩니다. 이 초등학생들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장래 희망 1등을 조사해 봤더니 연예인 되고 싶어요, 뭐 탤런트 되고 싶어요, 의사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요. 나는 100만 팔로워를 지닌 유튜버가 될 거예요. 이게 1등이었답니다. 유튜버. 네, 내 스스로 뭔가 평가받고 주목받겠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친구들이 10대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대단히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최고라고 꼽는 하루 일과가 있대요. 친구하고 손잡고 다이소라는 곳에 가서 쇼핑을 한답니다. 그리고 인생 네컷 사진을 찍고요. 마라탕을 먹고 마지막으로 버블티를 마시면 그 하루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보통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부모님들 등골 브레이커 분위기는 아닌데요, 그 정도면?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다이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사실 학교 앞에 가시면 무인 문방구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시간 많이 보내는데 요즘 친구들은 자신의 취향을 브랜드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친구들이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의 부모님이 사실 밀레니얼이거든요. 이 밀레니얼 부모님들이 국영수 공부도 가르치시면서 코딩 교육도 하시고요. 무엇보다 경제 교육을 많이 하신대요. 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보시면 주식 투자하는 초등학생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이 친구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또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우회적으로 증여하려고 계좌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친구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딸한테도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네. 자, 젊은 사고방식도 올해 트렌드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파 세대라는 어린 세대를 봤다면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유년화, 사회가 젊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네버랜드 트렌드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버랜드는 사실 피터팬이라는 그 주인공이 살고 그렇죠. 있는 섬의 이름인데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뜻이에요. 너무 철이 없고 철들지 않는. 네, 어른스럽지 않고 저희가 그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자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조금 더 젊은 시대, 젊은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젊은 사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외모가 젊죠. 요즘은 나이를 이렇게 외모를 봐서는 가늠할 수 그래서 없어요. 관리하니까. 예, 그런데 외모만 젊은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연령도 확실히 젊습니다. 요즘 60대나 70대와 대화를 해보시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머릿속에 고정관념 속의 시니어가 아니세요. 훨씬 더 저와 말씀이 잘 통하시고 또 사회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젊은 어른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변화를 저희가 사회의 유년화, 네버랜드 신드롬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젊어지는가를 보면은 다 큰 어른들이 본인이 어릴 때 하는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이런 거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요즘 미국에서 다시 뜬답니다. 네. 다 큰 어른들이 서머 캠프 가셔가지고 신나게 노신대요. 아, 어른들이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너무 무게 잡는 거, 어른답게 행동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명랑해졌다 그럴까요? 골프도 진지하게 치기보다는 약간 공도 좀 옮기시고 술도 너무 독주를 마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가볍게 즐기시고 네. 사회가 전반적으로 명랑해지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조금 더 조직도 직원들에게 너무 막 부담 주지 않고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먹는 것도 놀이 문화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략도 한번 짜보시고요. 내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럼 좋겠네요. 자, 전미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바닥권권.